오늘은 벡터 공간하고 기저 조금 할 건데요. 이제부터 조금씩 추상적인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벡터 공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좌표평면에서 뭘 할 수 있었어요? 일단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었죠. 이렇게 벡터를 찍을 수 있었죠. 이 벡터를 이렇게 더할 수 있었죠. 네. 더할 수도 있고 벡터의 상수곱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 있어? 도형도 이렇게 그릴 수 있었죠. 네. 맞아, 이런 걸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두 다 한 번에 보기에는 너무 조건들이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따로 떨어져 생각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덧셈, 상수곱 이런 건 뭐예요? 대수적 성질이죠. 대수적 성질이란 거는 뭔가 사칙 연산하고 관련됐다, 뭐 이런 곱하기하고 관련됐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건 기하학적 성질이죠. 그러면은 이런 개념들을 이제 다루는 게 일단 선형대수고요. 그 다음 이런 개념들을 다루는 게 위상수학 같은 거예요. 이런 어떤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뭐 기하학적 성질을 관찰하고 싶다. 그 다음에 대수적 성질을 관찰하고 싶다. 이런 게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샅샅이 해부를 할 거예요. 요 대수적 성질을.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벡터 v1, v2가 이렇게 있잖아요. v2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제가 r2라고 쓰면은 좌표평면이에요. 이게 r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있으니까 좌표평면인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있었어요? v1 더하기 v2를 하면은 r에 들어왔죠. r2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r이 실수이고 v가 r2의 원소이다. 그러면 r 곱하기 v가 다시 r2에 들어왔죠. 실수곱을 해도 여전히 보존이 됐죠. 이게 이제 벡터 공간의 핵심각 성질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제 벡터 공간이라는 걸 정의할 건데 우리가 옛날에 저번 시간에 했었을 때는 그 벡터가 뭐냐 그러면 반응과 크기를 가진 녀석이라고 했는데 그게 제가 틀린 정의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그게 이제 추상화가 돼갖고 벡터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벡터 공간이란 거는 어떤 집합 V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대수적 성질이 추가된 거예요. 두 개가 추가되거든요. 하나가 덧셈이고 하나가 상수곱이에요. 요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벡터 공간에서 기하학을 하기는 나중에 배울 건데 이제 일단 벡터 공간 자체는 기하학이 없어요. 그림을 그릴 수 없거든요. 벡터 공간에서는. 자, 그래서 일단 뭐 나중에는 이제 벡터 공간에서 기하학을 하는 법을 배울 건데 일단은 여기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집합이 있고 덧셈이 있고 상수곱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쓸 거예요. v, 플러스, 상수곱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게 이제 벡터 스페이스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잘 이해하는데요? 아니요. 그러면은 이제 덧셈과 상수곱을 하려면 집합이 이렇게 vi가 있고 i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덱스 셋의 원소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덧셈과 상수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8가지 정리를 생각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제가 일단 보여줄게요. 뭐 적지 않아도 돼요. 굳이. 자, 첫 번째로 V랑 W랑 U가 어떤 V의 원소이면은 덧셈이 정의돼서 V 플러스 U에다가 W를 더한 게 V 플러스 U에다가 W를 더한 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는 다시 V에 들어와야 돼요. 이거 이해되죠? 우리가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면 순서 상관없잖아요. 그게 이제 만족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V랑 W가 V에 포함되면은 V 더하기 W는 W 더하기 V가 만족돼야 돼. 교환 법칙. 이건 결합 법칙 있고
이 교환 법칙이에요. 당연히 얘도 V에 닫혀 있어야 돼. 이거 닫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원소에 연산을 했을 때 다시 그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모든 올 V에 대해서 0이 존재해서 V에 V 더하기 0은 0 더하기 V는 V가 되고 이것도 당연히 V 원소겠죠. 자기 자신이니까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모든 V에 대해서 exist 마이너스 V. 자 0은 한 개밖에 없다고 저번 시간에 제가 보여줬죠. 네. 그 역행렬이 그 항등원이 있으면 항등렬이 있으면 그 하나밖에 없다 보여줬죠. 그리고 여건도 존재한다고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건은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은 V 더하기 마이너스 V는 마이너스 V 더하기 V는 0이 돼야 돼요. 당연히 V 3번 조건 때문에 0이 V에 들어가겠죠. 자, 덧셈에 대한 여건이죠. 다섯 번째, 이제 좀 다른 성질을 볼 건데요. A랑 B가 제가 F라고 쓰면은 F는 뭐였죠? 실수 혹은 복소수였어요. A랑 B가 어떤 상수이면, 그러니까 실수나 복소수이면은 복소수이고 V가 벡터 공간의 원소이면은 A에다가 BV를 한 거는 AB에다가 V를 한 거랑 똑같아야 되냐는 다시 V에 들어가야 돼요. 얘는 분배 법칙. 그 다음 A가 F의 원소이고 V랑 W가 V 원소이면은 A에다가 V 플러스 W는 AV 플러스 AW. 지금 상식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성질들이잖아요. 분배 법칙이에요. 자, 일곱 번째. 이거 분배 법칙 아니고 A랑 B가 F의 원소이고 V가 V의 원소이면은 A 더하기 B에다가 V는 AV 더하기 BV가 돼요. 이게 분배 법칙이죠. 네. 자, 그 다음에 V가 벡터 공간의 원소이면 어떤 실수가 존재해서 1이라는 실수가 존재해서 1 곱하기 V는 V가 돼야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외우기 어려워 보이는데 일단 4개로 끊어볼게요. 이렇게 1번부터 4번, 5번부터 8번. 요 위에는 어떤 거에 대한 그 규칙인 것 같아요? 벡터끼리 덧셈이죠, 덧셈. 덧셈에 대한 규칙이에요. 얘는 뭐예요? 상수곱에 대한 규칙이죠. 자, 우리가 벡터 공간 덧셈과 상수곱이 있다고 했는데 덧셈과 상수곱에 대해서 전부 규칙을 만들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은 V는 F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를 거예요. 아니면은 F 벡터 스페이스 V라고 부를 거예요. 뭐 R 벡터 스페이스 V가 될 수도 있고 C 벡터 스페이스 V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스칼라가 뭐였죠? 스칼라 뭐라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배울 때 값인데 벡터랑 차이점이 뭐였죠? 방향이 없습니다. 방이 없다. 그건 정말 추상적인 말이에요. 수학적이지 못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V의 원소를 벡터라 부를 거고요. F의 원소를 스칼라라 부를 거예요. 자, 이제 용어가 바뀌었어요.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실수 집합 있잖아요. 덧셈 상수곱 있죠? 실수 집합에 대한 덧셈과 상수곱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실수 집합은 이거 다 만족하죠. 이거 만족하고 이거 만족하고 이거 만족하고 이거 만족하고 이것도 다 만족하죠. 우리가 아는 집합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집합이니까. 네. 그러면은 실수가 V에 포함된 얘는 벡터이면서 동시에 얘는 스칼라도 될 수 있어요. 벡터가
무조건 순서쌍으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이해한대요? R이 실수. 그래도 실수. 원소 하나. 자, 이렇게 두 번 쓰면은 집합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쓰면 집합을 의미하고 이렇게 쓰면은 뭐 다른 걸 의미할 거예요. 혹시 3번에 그 대문자 이 거꾸로 하는 게 이그지스트란 뜻이에요. 그 여번이라는 뜻이나요? 아니요, 존재한다. 0이라는 게 V 안에 존재한다라는 걸 exist 0in V라고 쓰는 거예요. 그 밑에는 exist 마이너스 V가 존재한다.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V가 V 안에서 존재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했던 정리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0이 그 항동원이 두 개 있다 생각해봐요. 0 프라임. 그러면은 모든 v에 대해서 0 더하기 v 더하기 0 프라임은 자 1번 조건에 의해서 순서 상관없죠. 그 얘는 0 더하기 v에다가 0 프라임 더한 거니까 잠깐만 이거 잘못했다. 0 모든 v가 아니라 0 더하기 0 프라임은 0 프라임이 항등원이니까 0이 나올 거예요. 동시에 0이 항등원이니까 0 프라임이 나올 거예요. 이게 똑같죠. 0 벡터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냥 저번 시간에 했던 증명으로 이제 그 마이너스 v도 하나밖에 없다는 게 증명이 쉽게 가능해요. 기억나요? 그렇게 쉽게 증명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선형대수 말고 대수학에서 좀 중요하게 쓰이는 건데요. v랑 w랑 u가 v에 포함돼요. 근데 v 더하기 w 더하기 w가 u 더하기 w라고 쳐봐요. 네. 그러면은 v랑 u랑 똑같아요. 네. 왜죠? W 지울 수 있어요? 지운다는 게 뭘 의미하는데요? 마이너스 W 양변에 그쵸. 마이너스 w를 양변에 더한다는 거니까 뭐 몇 번 조건이었어요? 4번 조건이었죠. 4번 조건에서 v 더하기 w 더하기 마이너스 w가 u 더하기 w 더하기 마이너스 w였죠. 근데 4번 조건에서 이게 존재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조건 요 뒷부분에 의해서 이거는 v 더하기 0이 되고 이거는 u 더하기 0이 되죠. 3번 조건에 의해서 v 더하기 0은 v가 되고 u 더하기 0은 u가 되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거를 캔슬레이션 룰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곱하기 v는 마이너스 v인가?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죠. 당연히 성립해야 되는 성질이긴 한데 한번 증명해보면은 0벡터라는 건 뭐예요? 0 곱하기 v죠. 스칼라. 네. 스칼라고. 그래서 이것부터 증명을 해야 되네요. 일단은 이제 뭘부터 증명하냐면요. 0 곱하기 v가 0벡터라는 걸 증명하고, 왼쪽은 스칼라고 오른쪽은 벡터예요. 잘 구분해야 돼요. 자,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0 더하기 0에다가 v를 해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오리지널 다시 해볼게요. 0 곱하기 v는 뭐예요? 0 더하기 0에다가 v죠. 그러니까 0 곱하기 v는 0 곱하기 v 더하기 0 곱하기 v예요. 오른쪽 0벡터를 더해줘도 상관없죠. 항등원이니까. 그런데 얘들은 아까 우리가 증명했던 요 캔슬레이션 로우에 의해서 삭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0벡터라는 거는 스칼라 0 곱하기 v가 되는 거예요. 어떤 벡터에도 0벡터를 곱하면 다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0벡터라는 건 뭐예요? 1 더하기 마이너스 1에다가 v를 곱한 게 되죠. 0 곱하기 v니까. 그쵸? 그러면 분배법칙 여기 7번 조건에 의해서 1 곱하기 v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v죠. 맞아요? 근데 1 곱하기 v가 v였으니까 이거는 v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v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양변의 캔슬레이션 룰을 적용해주면은
0 더하기 마이너스 v란 게 v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다가 v 더하기 마이너스 v죠. 덧셈 순서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v란 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v 더하기 0 벡터가 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v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v에다 마이너스 1 곱하면 0원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어요. 되게 당연해 보이지만 증명을 할 수 있는 과정들이에요. 이 정도는 이제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되게 추상화를 많이 해보면 이런 게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A가 R이 실수고요. A가 0이 아니에요. 그 다음 V가 벡터 공간 원소이고 V가 또 0 벡터가 아니에요. 0이 어디 사는지 잘 알아야 돼요. 어떤 건 0 벡터고 어떤 건 영행렬이고 어떤 건 0 스칼라 0이에요. 그런 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V가 0이 될까? 이런 거 구분해 볼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V라는 거는 뭐예요? V라는 거는 1 곱하기 V죠. 그 다음에 이거 전에 이렇게 세팅해 놓을게요. AV가 0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모순을 이끌어내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AV가 0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분의 1이라는 실수 A 0이 아니니까 0원 그 곱셈에 대한 0은 있죠. 마이너스 A분의 1 여기다가 AV를 곱해요. 이게 당연히 0이겠죠. 0 벡터로 가정했으니까. 근데 얘는 스칼라 곱에 대해서 앞에 보면은 여기 5번 조건 스칼라를 먼저 하나 벡터 곱을 먼저 하나 상관없었죠. 그래서 A분의 1 곱하기 A에다가 V가 될 거예요. 얘는 1 곱하기 V니까 V가 되겠죠. 근데 얘는 0이었는데 얘는 0이 아니래요. 지금 조건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A분이 0이 절대 될 수가 없죠. 모순이에요. 자, 그럼 벡터 공간이 이렇게 정의됐는데요. 이제 이 벡터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서브스페이스라는 걸 얘기할 거예요. 서브스페이스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좌표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좌표 공간 중에서 0,0,1을 지나는 이런 평면, 이건 벡터 공간이에요? 벡터 공간이에요? 아니요. 왜 맞다고 생각하고 왜 아니라고 생각해요? 0을 안 지나서. 그렇죠. 0을 안 지나기 때문에 얘는 벡터 공간이 아니에요. 아까 조건에서 0 벡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모든 벡터 공간을 다 원점을 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벡터 공간이 있으면은 요런 XY 평면 있죠. 요 점을 지난 XY 평면, 이건 벡터 공간이에요. 그러면은 R3도 벡터 공간이었어요. 벡터 스페이스. 그럼 R2는 어때요? 역시나 벡터 스페이스죠. 그러면은 R3 안에 R2가 숨어 있으니까 뭔가 서브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까지 무리 없어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정의는 이래요. F 벡터 스페이스 V에 대해서 W가 V의 서브셋이고, 집합으로서 봤을 때 서브셋이고, W가 벡터 스페이스잖아요. 그럼 우리는 W는 V의 서브스페이스라는 말이 서브스페이스라고 부를 거예요. 정의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W는 V의 부분 집합이에요. 집합으로서 봤을 때 V 원소들만 가지고 있어요. V 바깥에 있는 녀석들은 하나도 못 가져요. 근데 W 자체가 벡터 스페이스 공리 8개를 다 만족해요. 이걸 공리라 부르거든요. 이걸 다 만족하면은 W를 우리가 서브스페이스라고 부를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W가 V의 서브스페이스다 이렇게 써요. 작거나 같다 기호를 이제 변형해서 쓰는 거예요. 이제 수학엔 기호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호들이 남용이 뭐 오버라이딩이라나요? 네. 오버라이딩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 우리 서브스페이스의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1번부터 8번까지 있었죠.
근데 얘들은 뭐예요? 덧셈이 일단 1번 조건은 1번부터 4번까지는 덧셈이 잘 정의되냐라는 거죠. 5번부터 8번까지는 스칼라 곱이 잘 정의되냐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VA 서브셋 W였으니까 1번에서 8번 조건은 다 만족할 거예요. 단 뭐가 문제냐? 요 부분이 문제예요. 다시 V에 들어가냐는 게 문제예요. 정의는 잘 돼 있을 거예요 이미. 왜냐면 이제 원래 집합이 정의가 잘 돼 있으면 그 부분 집합을 가져와도 정의는 잘 돼 있을 거예요. 대신에 그 다시 속하냐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관찰하면 되냐면은 첫 번째 V1 플러스 V2가 W에 속하냐. 두 번째 R 곱하기 V가 W에 속하냐. 요 조건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잘 이해돼요? V가 더 큰 집합. 맞아요. 큰 집합에 있는 원소들이 W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왜요? 반대가. 왜요? 그러니까 증명해야 되는 게 작은 집합에 있는 원소들이 W에도 포함된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그게 이거잖아요. 그게 1번이잖아요. 1번. 그게 1, 2번이잖아요. 작은 집합에 있는 원소가 다시 작은 집합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게 1번, 2번 조건 아니에요? 뭐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W에 있는 게 V에 포함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포함돼 있잖아요. 부분 집합이니까. 그럼 반대로 V에 있는 게 W에 포함되는지를 보고. 그러면 서브스페이스 조건이 아니죠. 근데 여기 선생님이 여기에 V가 W에 포함되냐 2번 조건 저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지금 V가 더 큰 거고 네. W가 작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W 이 원소들이 V에 있는 성질 저 8개를 W에도 쓰고 싶은데 네.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면 네. W에 있는 게 V에도 포함되는지를 보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W에 있는 게 V에 포함은 정의상 돼요. 네. 그러면은 지금 V에 있는 게 W에도 되는지를 그거는 일단 다 잘 정의는 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벡터 자체로서 W와 백통관이라면 여기가 그러니까 이 다시 속한다는 부분이 W 안에 다시 포함된다는 조건을 바뀌어야겠죠. 네, W가 돼야 되겠죠. 네네. 그게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V는 저거 벡터 1, 벡터 2가 W에서 빼낸 벡터인가요? 네. 아, 네. 괄호 쳐서 써놨잖아요. 아, 네. 아, 이해되죠? 네네네. 자, 그럼 벡터 스페이스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뭐 추상적인 것만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첫 번째, 실수 집합은 벡터 공간이에요? 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R 벡터 스페이스로서의 R2도 벡터 공간이에요? 네. 뭐 증명해보면 알겠지. 증명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거 맞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자, 조금 어려운 예제. M by N 매트릭스. 잠깐만요. R 벡터 스페이스 M의 M by N R. 제가 저번 시간인데 지금 저번 시간 안 들어오신 분도 있으니까 요 표기는 뭐냐면은 원소가 실수인 M by N 매트릭스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M by N 행렬 다 모아놓은 거예요. 실수 엔트리를 가지는 얘 벡터 스페이스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어떤 게 때문에 아니죠? 곱 때문에. 벡터 공간에 행렬 곱이 들어가 있었어요 조건에? 아니. 정방향이 아니어서 그런가? 맞다고 생각한 사람, 벡터 공간이라고 생각한 사람,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백통관 맞아요. 왜냐하면 행렬끼리 더하는 거 문제 없죠. 네. 행렬에다 상수배하는 거 문제 없죠. 네. 뭐 기타 등등 조건들을 직접 확인해 보면은 얘는 백통관이 맞아요. 대신에 얘는 행렬 그러니까 이게 쌤들이 실수 집합 백통관이라 했잖아요. 네. 왜 이렇게 생각했어요? R2는 왜 백통관이었어요? 영을 지나. 실수가 덧셈이랑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요. 닫혀 있는데 R 같은 경우에는 실수끼리 곱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원소를 뽑는 게 아니라 여기서 원소 A, B를 뽑으면은 실수끼리 곱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뭔가 이상한 구조가 또 있는데 얘는 왜 백통관이라고 했어요? 백통관이를 얘기할 때는 덧셈과 상수곱 이외의 구조는 전혀 보지 않는 게 관례예요. 덧셈과 상수곱만 보는 거예요. 행렬 곱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행렬 곱은 나중에 생각할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n by n 매트릭스들을 다 모아놓은 것도 벡터 스페이스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생각해 볼게요. R 벡터 스페이스 P에다가 n t 얘는 뭐냐면은 n차 이하의 다항식을 다 모아놓은 집합. 이게 백통관이에요? 네. n차 이하의 다항식을 다 모아놓은 집합. 백통관이에요? 네. 얘도 다항식끼리 곱할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덧셈 잘 되고 상수곱 잘 되면 끝이에요. 그냥 얘도 벡터 스페이스죠. 자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예제. 제일 어려운 예제 C1 R C 인피니티 R을 할게요. C0 R을 하자. C0 R 이거는 뭐냐면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들을 모아놓은 집합. 연속인 함수를 다 모아놓으면 얘는 백통관이 될까요? 연속인 함수 두 개 더하면 연속이에요? 연속인 함수 두 개 더하면 연속이에요? 고등학교 때 어떻게 받았어요? 연속 맞잖아요. 연속이죠? 네. 연속인 함수의 상수곱하면 연속이에요? 네. 그럼 얘는 백통관 되죠? 네. 덧셈 잘 정의되고 상수곱 잘 되니까. 자 우리가 백통관이라면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순서쌍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이거는 순서쌍으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뭐 백통관은 순서쌍들을 순서쌍의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생각이에요. 유한 차원에선 맞는 생각이고요. 무한 차원에선 틀린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까지 잘 못 따라오겠는 사람 따라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백통관에 의한 예시를 살펴볼게요. R2 있죠. 그냥 R 백통관 R2 이런 거 생략하고 그냥 R2라고 하면은 그냥 스칼라 필드는 R이에요. 그러면은 R2랑 P1X랑 P1X랑 P1X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A0 플러스 A1 곱하기 X A1 A0는 실수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은 R2의 원소는 어떻게 표현돼요? X, Y로 표현되죠. P1X를 백통관으로 바라봐요. 뭐 당식끼리 곱셈 이런 거 말고 P1X를 백통관으로 바라보면 얘는 어떤 요소에 의해서 결정돼요? 유일하게? A0랑 A1만 알면은 P1의 원소를 결정할 수 있죠. 네. 그럼 얘를 A0, A1이라고 쓸 수 있죠. 이해돼요? 네. 이해돼요? 그러면은
얘가 하나 정해지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얘도 있을 거고 얘가 하나 정해지면 거기에 해당하는 얘도 있을 거죠. 네. 그럼 얘 두 개는 사실상 같은 집합이 돼 버리죠. 이해돼요? 저 설명 한 번만 다시 해주실까요? x와 x, y가 예를 들어서 내가 1, 1이란 걸 가져와요. 그럼 얘는 1 플러스 x가 되고 100, 마이너스 1이란 거 가져오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00이란 거에 대응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얘들 산에 각각 1대1 대응이 있죠. 아, 네. 그럼 얘들 두 개는 사실상 똑같은 집합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저기 x 1,1이면은 저기 p1x에다 대입한 건가요? a0가 1이고 a1이 1인 거죠. a0가 0이고 아니 a0가 1이고 아 1이고 이해 안 돼요? 아 네네. 100, 마이너스 1이면 100, a0에 100을 대입하고 a1에 1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1대1 대응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르냐면은 사실상 같은 백통관이라 불러요. 혹은 그리고 요 여기 1대1 대응을 만들어주는 함수 있잖아요. 요거를 이름 바꾸기라 불러요. 얘라는 이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됩니까? 네. 그러면은 사실상 같은 벡터공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런 거 있죠. m에 2,2에 r 있죠. 이 2x2 실수 행렬들. 그 다음 r4 있죠. 얘는 뭐냐면은 a, b, c, d잖아요. 근데 얘랑 a, b, c, d랑은 1대1 대응이 있죠. 행렬 곱을 생각 안 하면은 덧셈과 상수곱에 대해서 1대1 대응이 있죠. 얘도 사실상 같은 벡터공간이었어요. 이해됩니까? 뭔가 좀 느낌이 오죠? 사실상 같은 벡터공간의 의미가 좀 느낌이 와요? 저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거 요거요? 네네. M2의 2x2 매트릭스들의 집합은 A, B, C들로 표현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R4도 A, B, C들로 표현되죠. 네. 그러면은 A를 A에 대응시키고 B를 B에 대응시키고 C를 C에 D를 D에 대응시키면 얘들은 1대1 대응이 있죠. 예를 들어서 1, 2, 3, 4라는 어떤 행렬은 1, 2, 3, 4라는 벡터가 동일하죠. 네. 벡터공간으로서.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벡터공간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요 함수는 이제 이름 바꾸기라는 함수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름 바꾸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름 바꾸기에서 조금 해보면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R2라는 게 사실 뭐였어요? R 곱하기 R이었죠. 이 표현 뭔지 알겠어요? 이 표현이 뭔지 알겠어요? 이 표현은 A, B 순서쌍들을 모아놓는데 A가 실수이고 B가 실수이다. 그래서 이걸 확장하면은 V 카르테지안 프로덕트 W라고 부를 거예요. 데카르트 이름을 따서 카르테지안이에요. 이거는 V, W인데 V는 V의 원소이고 W는 W의 원소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똑같은 말이네요. 이거는 순서가 이게 똑같이 생겼으니까 여기 좀 헷갈려서 자 V랑 W라고 했어요. V랑 W. 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V 곱하기 W에다가 U라는 걸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V에다가 W 곱하기 U라는 걸 해볼 거예요.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A, V, W에 U처럼 생겼죠.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v, w, u라고 생겼죠. 근데 얘들 두 개 너무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들 두 개가 사실상 같은 벡터 공간이라는 걸 보일 수 있어요. 숙제로 내줄게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두 개가 사실상 같은 벡터 공간이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 세 개가 사실상 같은 벡터 공간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잖아요. R2가 R3의 부분 공간이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죠. 아까 우리가 했던 요 있잖아요. 요 그림 네. 네. 요 그림 R3 안에 R2가 있는데 사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건 틀린 말이고 R3 안에는 정확히는 뭐가 부분 공간이냐면은 R2 곱하기 0이라는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왜냐? R3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좌표가 3개잖아요. 그럼 거기서 평면을 지나는 거는 x, y, 0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R2 곱하기 0이란 거는 0은 정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R2랑 사실상 같은 벡터 공간이죠. 다시 한번. R2 곱하기 0이란 거는 x, y, 0이란 건 x, y의 1대1 대응이 되잖아요. 네. 그럼 얘들 두 개는 사실상 같은 벡터 공간이죠. 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R2가 R3의 부분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리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맞는데 사실상 두 개가 같은 벡터 공간이면은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사실상 같은 벡터 공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자, V와 W가 사실상 같은 벡터 공간이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V가 V 원소이고 W가 W 원소이면은 자 이렇게 쓰지 말고 이제 이렇게 쓸게요. V 원소가 있어요. W 원소가 있어요. 근데 V랑 W는 1대1 대응되고 V'과 W'도 대응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V 더하기 V'을 하는 거는 뭐랑 사실상 똑같아요? W 더하기 W' 하는 건 사실상 똑같죠? 예를 들어서 1, 2랑 3, 4를 더하는 거는 1 플러스 2x 더하기 3 플러스 4x를 하는 거랑 똑같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갑자기 x가 어디서? 이거 다항식 P1R 네. 이거는 R2 이해돼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면은 R 곱하기 V를 실수 R에 대해서 곱하는 거랑 실수 R에 대해서 W를 곱하는 거랑 똑같죠? 대응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부르냐면은 어떤 파이라는 게 있어요. 파이는 V에서 W로 가요. 그런 함수예요. 그 다음에 파이의 V 더하기 V 프라임이 파이의 V 더하기 파이의 V 프라임과 똑같고 두 번째로 파이의 RV가 R에다가 파이 V가 된다면은 우리는 이면서 세 번째 파이는 바이젝션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자, 세 개가 있어요. 인젝션, 설젝션,
바이젝션. 얘는 단사함수예요. 얘는 전사함수예요. 얘는 전단사함수예요. 전사랑 단사는 나중에 하고 전단사함수는 1대1 함수, 1대1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V의 원소 하나를 가져오면은 V 프라임의 원소 하나가 대응되고 W의 원소 하나를 가져오면은 V 프라임의 원소 하나를 가져오면은 V의 원소 하나가 대응된단 말이에요. 빈틈없이 꽉 채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겹치지도 않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은 파이는 아이소몰피즘이라 불러요. 이해되겠습니까? 아이소랑 건 똑같다는 말이거든요. 몰피즘은 함수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거를 연결해주는 함수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V를 그냥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고, 이게 V 프라임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라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원점이 있고 V가 있고 V 프라임이 있었겠죠.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 이거는 뭐에 대응되냐면 정확히 0도 0에 대응되고 V도 여기 대응되고 요것도 여기 대응돼서 V 프라임에서 더하기를 한 것도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어떤 V에 대해서 스칼라 곱을 했어요. 스칼라 보면 이렇게 스케일만 바뀌겠죠. 그것 또한 어떤 V에 대해서 스칼라 곱이 이렇게 대응이 될 거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파이는 이름 바꾸기 함수예요. 본질은 안 바뀌어요. 그 본질은 안 바뀌기 때문에 더해서 이름을 바꾸나 이름을 바꿔서 더하나 똑같다는 소리예요. 더해서 상수곱을 해서 이름을 바꾸나 이름 바꿔서 상수곱 하나 똑같다는 소리예요.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뭐 여러 가지 관찰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0벡터를 옮기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름 바꾸기 함수에 대해서 0벡터를 옮기면은 0으로 가겠죠? 그 증명할 수 있겠어요 혹시? 합이랑 상수곱에 대해서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 지금부터 V에서 V 프라임으로 가는 아이소몰피즘 파이라는 걸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원소를 0V라 쓰고 여기를 제로를 0V 프라임이라 쓸게요. 파이에 0이란 건 뭐예요? 0V란 건 뭐예요? 파이에 0V 더하기 0V죠. 근데 더해서 이름 바꾸나 이름 바꿔서 더하나 똑같았으니까 파이에 0V 더하기 파이에 0V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소거법의 캔슬레이션 로우에 의해서 요 두 개 지워지니까 0W는 파이에 0V가 되죠. 아까 했던 캔슬레이션 로우를 생각해봐요. 양면에 똑같은 게 있으면 지울 수 있었어요, 백통관에서는. 이까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파이의 마이너스 V는 마이너스 파이의 V가 돼요.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파이의 제로라는 거는 파이의 V 더하기 마이너스 V잖아요. 그럼 얘는 이름 바꿔서 더하나 더해서 이름 바꿔나 똑같으니까 파이의 V 더하기 파이의 마이너스 V죠. 얘는 0, 얘도 0이었죠. 그러니까 얘 양변에 요거 0원을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파이의 V는 파이의 마이너스 V가 되죠. 굉장히 좋은 성질들이에요. 그쵸?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1에 파이 v도 똑같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자,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 백통관 2장인데 시간이 좀 돼서